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상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상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나라 우리 한국 정부를 사이에 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 즉 사자와 붉은 늑대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쿼드 연합이라는 새로운 동맹체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국에 5,000년 동안 예속되어 왔고 5,000년 동안 짓밟혀왔던 민족입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짓밟아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드 문제로 한 대기업이 중국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중국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문제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중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만 명의 코로나19 전염병 환자들이 생기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중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다면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는 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던 것 바로 중국입니다. 반대로 지금 저들은 코로나19가 종결됐다고 하자 이제는 우리 한국 국민의 입국을 막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중국에 비자를 받는데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을 하면 여행사에서 초청 비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초청 비자를 중국 여행사가 만들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바코드 도장이 찍혀야만이 비자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줘도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부도 직전에 몰려온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안을 추진하고 심지어 왕이 부장의 10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과 8일 한국을 방문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발표해도 될 일을 폼페이오 장관이 오기 전부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 그릇은 둘째치고 외교부의 일반 공무원 자격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경화 장관의 행태를 보게 되면 미국에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중국에는 비굴한 목소리를 냈던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문제도 아마 외교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초청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갈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총만 들지 않았지 총 든 것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공산주의자들과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심지어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이 땅을 중국에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준엄한 결의까지 다지는 것 여러분들도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지나가지 않고 이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켜져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짓밟아왔고 괴롭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우리 대사관에는 중국의 아픔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이라는 구호를 써붙여놨던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종결되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돼도 중국이 대한민국의 아픔은 우리 중국의 아픔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의 사업체를 둔 우리 국민들의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비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묵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던 미국이 확산되던 국경의 문을 닫지 않은 것이 유일하게 미국이었습니다. 한편의 항공편도 취소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것이 동맹인 것입니다. 아플 때는 함께 아프고 어려울 때는 함께 어렵고 난관과 시련도 함께 극복하고 행복과 발전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동맹인 것입니다. 이런 동맹을 경시하고 우리를 짓밟는 중국과 손잡지 못해 안달아하는 이 정부를 과연 동맹인 미국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전에 우리 쪽에 설명을 하고 오지 못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코로나19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염병에 걸려서 오지 못하는 경우라면 일본은 왜 갔겠습니까?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때문이라면 일본도 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익을 침해가 아니라 짓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괜찮고 중국은 괜찮고 우리는 중국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외교부 장관,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입니까? 누구를 대변하는 외교부 장관입니까? 이런 청와대나 정부 그리고 외교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마음이 편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지 않게 된 것은 저는 개인적이지만 100% 확신합니다. 왕이 외교부 장관의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불러들이고 그 이후에는 왕이 장관을 불러들여서 양쪽의 다리를 걸치려는 이 뻔한 수를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다리를 걸치지 말고 한쪽에 걸치려면 확실하게 걸치라는 이런 암시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미 싱크탱크인 전략연구소에 확인하고 있지만 이제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냐, 동맹인 미국이냐 아니면 우리를 항상 짓밟는 중국이냐 하는 것은 그리 얼마 가지 않아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약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나 여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혹시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이미 중국과는 돌아설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히려 중국을 제재하는 법들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하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우리 정부나 여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한판 승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 세계에서도 사자와 늑대 간의 싸움이 벌어진다면 많은 동물들은 아마 사자와 손을 잡을 것입니다. 늑대와 손 잡는 동물은 단 한 동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인류 강대국인 사자와 같은 미국, 붉은 발톱을 감춘 늑대와 같은 중국 공산국가, 여러분은 누구와 손을 잡겠습니까?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